네, 김소희님 오늘 출석 1등 하셨습니다. 메이플님 자주 뵙겠습니다. 현명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강추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은 토요일만큼 춥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계속 이 추위가 지속된다 그러네요. 겨울이니까 추위는 맞는데 눈이라도 한번 와주면 좋겠구만. 네, 호남 지역과 충청 지역은 눈이 좀 많이 왔다 그러는데요. 서울은 그 토요일 날이죠. 코딱지만큼 맞습니다. 코딱지만큼. 109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또 뜨는군요. 참, 김씨 왕조 저것들이 정말 저게 정말 저게 사람인지 그렇게 많은 우리 북한 동포들을 금주림에 죽게 만들고 하면서 또 저 나쁜 짓을 또 하는 저게 정말 우리 한민족 역사상 가장 나쁜 놈들이 아닌가 싶네요. 안타깝습니다. JM님. 네, 그래도 겨울에 눈이 안 와야죠. 자, 그러면요. 지금 8시 33분 37초인데요. 8시 오늘 3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주말에 북한의 특수부대에서 17년간 복무한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온 분을 영상을 봤는데요. 17년 동안 한 번도 휴가가 없다 그러네요. 완전 생이별이죠, 부모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윤영님, 제시카님, 산세님 어서 오시고요. 15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8시 35분입니다. 오늘은요,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로는, 네, 12월 31일도 월요일이군요. 아니죠. 월요일 날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원래 마지막입니다. 자꾸 마지막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미국 얘기부터 할게요. 미국은 금요일날 조용했습니다. 그야말로 산타랠리, 네,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된 산타랠리. 정확히 보면 채권 금리와 반대죠. 채권 금리가 11월 초부터 쭉 떨어지는데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 시장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달러 약세, 그래서 엔달러 환율도 떨어지고 그럼 엔화 강세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국제 유가도 여전히 하향 안정 추세라서 이제 물가에 주는 압력도 많이 줄었고,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도 원화가 상대적 강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수입 물가가 압력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모든 부분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대만 증시가 다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러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코스피는 이제 우리도 연중 최고치를 향해 달려갑니다만 아직도 상대적으로 싸 보이고요. 코스닥은 더 싸죠. 코스닥은 여전히 연중 최고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올라갈 여지가 큰데 계속 그동안 쭉 분석해서 알려드렸지만 7월 중하순부에 시작된 이 쏠림 현상의 후유증을
계속 겪고 있고, 최근에는 인기주 상장까지 겹치면서 수급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PF 얘기하는 유튜브들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들어간다, 법정관리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SBS 팔겠죠. 태형건설이 어렵다 그러면 SBS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PF가 어려운 거는 사실인데,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 부분이 워낙 좋아서 좀 부동산 부분에 일부 출혈이 있더라도 무난히 넘어갈 것 같아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제가 얘기할 때 주말에 종목보다는 시장에 아무래도 연말 연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슈 분석에 특히 우선 지금 대주주 양도세 요거 아직 확정 안 됐죠? 그런데 지금은 50억으로 확정되니 하는데 시기도 많이 늘었죠. 이미 개인들은 팔고 있어요. 지금 개인들은요 11월에도 팔았고 12월 8일부터 이미 포기하고 팔고 있습니다. 물론 양도세 기준이 상향되면 심리적으로 호재로 작용하겠습니다만, 근데 결론은 뭐냐? 네, 그 2021년에도 그렇고요. 2021년에 보면 개인들이 이렇게 당연히 특히 배당부 마지막 날, 이 D-Day라는 거는 요날까지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배당락이죠. 배당락인데, 개인들이 이때까지는 사다가, 이때까지는 팔아야 이게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매물이죠. 그러다가 이때부터 다시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지수는 거꾸로죠. 개인들이 파니까 지수가 오르고, 네. 개인들이 사니까 지수가 빠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2002년 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개인들이 파니까 기준으로 해서 오르고, 개인들이 사니까 빠지고, 반대로 색깔이 반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개인들의 그 대주주 회피성 매물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해도 틀렸다. 이렇게 말할 건 없어. 오히려 개인과 반대로 가더라, 시장이. 개인이 사면 빠지고 개인이 팔면 사더라.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결론이 상관성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10억인데 그냥 10억 가더라도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예년의 경우를 볼 때 오히려 개인이 팔면 올라가더라. 그리고 두 번째, 10억에서 예를 들어서 50억으로 올랐다. 그건 이거는 심리적으로 호재겠죠. 심리적으로 호재로 작용한다. 그리고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 했는데요. 데일리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자, 요것이요. 외국인이 12월 14일부터 12월 14일이 두 가지 의미죠. 이게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되기도 하고, 또 외국인 등록제, 투자자 등록제 폐지도 그날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날 12월 14일부터는 외국이 간단히 등록만 하고도 우리 주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날은 쿼드러플 위칭데이라서 그건가 하면서 제가 그냥 지켜봤는데 금요일날 외국인이 더 많이 샀네요. 야, 이러면은 외국인 등록제 폐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은 통상 그 미국의 큰 펀드들은요, 보통 11월 초 정도 되면 북클로징을 해버립니다. 한 해 장사 끝내고 이제 정리하고 쉬는 분위기로 가고, 12월은 특히 그렇고요. 12월은 모든 부분에서 일을 잘 안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거라면 앞으로 새해 들어서 이제 북 오픈이 되고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그때는 엄청 많이 사겠죠. 요게 지금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순매수한 걸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이지만 예년에 비해서 하이닉스를 훨 많이 샀죠. 이 말은 반도체를 사고 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게 자동차. 지금 보면 최근에 자동차도 기아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관 외국인이.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만년 삼성전자 1등, 현대차가 1등 그렇게 가고 하이닉스 2등, 기아 2등으로 갈 줄 알았는데 지금 분위기는 하이닉스하고 기아가 오히려 더 대접받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 외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걸 사고 있는데 근데 코스닥 시장은요, 외국인들이 보면 셀트리 헬스케어, 에코프로, HLB, 에코프로, BM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네. 그리고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이라서 이거는 좀 숏 커버링적 성격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는 반도체, 자동차를 좀 이거는 기계적 매수라기보다 물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이 있어서 첫째는 한국을 담는 기계적 매수, 한국의 시가총액 비중으로 담는 거. 두 번째는 좀 그 내용 있게 반도체와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 근데 이 성격도 무시할 수 없겠다.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숏 커버링 성격. 요거 지금 외국인에 혼재하는 것 같아. 야, 공매도 친 거 그냥 연말 전에 그냥 다 상환하자. 뭐 이런 분위기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외국인이 연말에 이렇게 대규모 순매수를 잘 안 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큰 펀드들은 다 이미 다 북클로징 하고 지금 조무래기 펀드들만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매수세라면 새해가 되면 굉장히 강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개인의 양도세 이게 별로 수급상 영향을 안 주면 수급을 주는 게 뭡니까 하면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자, 12월 9일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 지나면요. 배당 차익 거래가 프로그램 매매가 전개됩니다. 이게 뭐냐? 이 프로그램 지금 매수하고 있잖아. 매수한다는 프로그램 매수란 거는 현물을 매수하고 대신에 선물을 매도하는 거겠죠. 왜? 선물이 비싸니까 파는 거죠. 현물을 싸니까 사는 거고. 왜? 쿼드러플 위칭데이 되면 선물이 고평가 현상이 일반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선물 팔고 현물을 사는 배당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배당 받는 날이 D-Day, 배당부 마지막 날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매수하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수하고 그 다음 배당 끝난 배당 낙일부터는 당연히 매도를 합니다. 금융투자가요. 이걸 2021년 말에는 많이 했네요. 그래서 12월 한 16일 정도부터 사서 사기 시작해서 물론 조건이 맞아야 사겠죠. 이때까지는 매수하고 배당 나게 됐으니까 당연히 매도를 하겠죠.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강하게 전개됐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건 당연히 프로그램 매수죠. 그래서 이게 금융투자의 매매가 시장 전체 프로그램 매수와 같기도 하고 더 많기도 하고 네. 특히 배당부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더 많네요. 그런데 이것과 또 지수 움직임이 거의 일치를 하네요. 빠지면 빠지고. 그렇죠? 그래서 연초에 지금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는 오히려 금융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융투자는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증권사는 이렇게 차익 거래만 합니다. 그 증권사가 이런 걸 주로 해가지고 이런 흐름이 발생하는군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파니까 2021년 말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배당일 전날 배당 낙일하고 배당일 날 빠졌네요. 네. 그리고 연초도 별 재미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2023년에는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좀 일찍
금융투자들의 매수가 시작됐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쿼드러플 위층데이 전부터 시작됐네요. 그래서 최근에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날은 2022년은 폭락장이었어요. 폭락장. 역대급 폭락장. 전 세계 증시가. 2021년은 좀 고만고만했어요. 2020년이 코로나 이후로 아주 급등한 때였고, 요거는 좀 완만한 상승세? 거기에 비해서는 2021년이 워낙 폭락했기 때문에 2023년은 연초 대비는 상승폭이 컸어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은 올해가 제일 상승률이 높았다. 우리 체감은 안 되시죠? 9월, 10월 워낙 폭락장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올해 주식이 많이 올랐다. 이러면 참 체감이 안 되는데 어쨌거나 사실은 그렇다. 그래서 그래서인지 금융투자의 매매가 일찍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거는 D-Day까지는 배당부까지는 그러면 호재로 작용하겠군요. 까지는 플러스로 작용하다가 배당 낙일부터는 이제 이것들이 다 쏟아져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작용하겠군요. 결국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기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니까. 어쨌거나 연말 되면 배당 분할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매매는 기계적으로 벌어지니까 물론 조건에 따라서 2022년은 크게 이게 발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며칠 동안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주식시장 꼴을 보니까 네, D-Day 날 배당부 마지막 날 이날 매도를 하고 연초에 좀 빠지면 며칠 빠지면 이때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하겠군요.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게 통상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최근에 연말 연초에. 그런데 올해는 변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등 투자자 등록제 폐지 때문에 오늘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강하게 순매수한다면 확실하다. 그렇게 본다면 올해는 그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더라도 외국인 매수를 통해서 그걸 소화를 해버린다면 D 플러스 1일 아니면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강하다면 결론은 D-Day 날 배당부 마지막 날 좀 대형주를 사서 외국인이 좋아하는 대형주를 사서 세를 맞는 것도 방법이겠다.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이겠죠. 아니면 그게 확대한다면 반도체 관련주나 자동차 관련주를 매수해서 세를 맞는 것도 올해는 방법이겠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 저랑 외국인 툰들이 어떻게 하는지 요걸 한번 보시자고요. 전반적인 그림은 이해하셨죠? 그리고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분의 대주주 한도가 상향된다. 언론 뉴스들처럼 상향된다 한다면요. 뭘 봐야 되느냐? 요거죠. 요게 수혜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상승률이 많이 오른 종목들은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대주주 요건에 걸리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하고 그게 얼마나 될까요? 의외로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DC 스틸, 이수, 페타시스, 한미 반도체, 검량은 저는 제낍니다. 요거 근처 안 가시는 게 좋겠고 이런 종목들이 호재 수혜주로서 부각될 수가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이런 종목들이 올해 제일 많이 오른 종 포스코 DX네요. 자, 그래서 지금 포스코 DX와 포스코와 관련해서 지금 최정우 회장이 D-1입니다. 앞으로 2일 내에 3년이 도전할 건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도전할 가능성도 적지는 않아 보이는데 최정우 지금 현 회장이 3년임에 도전한 시진핑이네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올해 내내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내리 속에서 포스코가 저렇게 회사 자랑 많이 하는 거 처음 보셨잖아요. 포스코 계열사 전부 포스코 퓨처, M부터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까지 언론에 너무 많이 났는데
그 이유는 이분이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잘한다. 주가도 이렇게 올랐으니까 내가 3년임 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게 아닌가. 앞으로 이틀 내에 최정우 씨가 3년임을 도전할지 말지가 발표가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최정우 현 회장이 3년임을 안 한다. 그러면 앞으로 홍보 안 하겠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보수가한테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왜냐? 그동안은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홍보가 쑥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이 올해 의료 AI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에코프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조식이죠. 그 다음 로봇. 이거는 이제 앱노 같은 거는 소프트웨어 업체죠. 삼성 SDS에 인수되면 강세고요. 칩셋 미디어 이런 거는 온 디바이스 AI.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오랜만에. 이런 종목들은 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윤운혜님 외국인 등록제 폐지가 왜 호재인지요. 외국인 등록제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주식 투자하기가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절차들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항상 한국은 저래서 안 돼. 이래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훨씬 한국 주식 매매하기가 용이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K혈액증님 주식 양도세 완화방 이번 주 첫 빨리 발표해야죠. 네, 이것을 뭐 부자 감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든지 아니면 나쁜 의도가 있든지 나쁜 정치적 의도. 지금 우리 정치인들은 사사건건 탄핵이고 뭐 특검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국민을 어떻게 하면 좀 득되게 할까? 국민이 어떻게 하면 국민을 행복하게 할까? 고민 눈꽃만큼도 없는 인간들이죠. 네. 지금 대통령이 국민이 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5년 못 기다리겠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작사를 내자. 이런 인간들만 가득해서 국민을 지금 눈치를 전혀 안 봅니다. 참 서글픈 현실인데요.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런 규정들을 없애야죠. 그러니까 연말에 팔고 연초에 사면 되는데 그게 세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그 지난주에는 LS 머터리얼즈 상장하는 바람에 또 쏠림 현상이 좀 발생했고 금요일 날에는 또 에코프로 등등 쏠림 6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발생해서 하락 종목이 좀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 영역에서 좀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보실 거는요. 역시 외국인들이 지난 이틀 동안 양시장에 크게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과연 순매수 할 것인가? 만약에 순매수 한다면 이들 매수가 반도체와 자동차로 가는데 오늘도 그럴 것인가? 이렇게 보시고요. 반도체와 자동차 물론 대표적인 게 SK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삼성전자지만 그게 여타 종목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요. SL이라든지 좀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들다가 또 얻어맞았는데요.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SL이라든지 성우하이텍이라든지 다 고개를 들고 있어서 이게 이제 대장주가 뽑으면 여타 종목으로 확산되는 거죠.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자동차 선도주뿐만 아니라 자동차 메이커뿐만 아니라 좀 중견 부품업체들까지 관심을 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동차 하면 SL, 승우하이텍, 화신서연이와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아무래도 소부장으로 확산되는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면 장비보다는 소모품이 일단 낫겠죠. 그래서 소모품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어요. 요즘 TCK 이런 종목도 고개를 들죠. TCK 이런 종목들도 고개를 드는 이유가 다시 감산해서 정산으로 들어가면 생산량을 늘리면 그 투입되는 소모품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소모품은 낸더향이라든지 TCK 같은 거, 낸더 플래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TMC 이런 종목들도 낸더 플래시 쪽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첫째는 낸더 플래시, 두 번째는 좀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소모품 업체들, 오션 브릿지 이런 것들이겠죠. TMC 이런 것도 네, 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회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반도체와 소부장 그런 사람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포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저 2차 전지는 제가 그동안 쭉 강조를 드렸지만 이제는 양극재 그런 얘기 마시고 소재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새해 당장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IRA 규정을 적용을 받죠. 전해액 분리막부터 분리막 SKI 테크놀로지 WCP 전해액은 엔캠 솔브렌 헬딜스 동아기업 특산택 커피한데 엔캠만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당장부터 이제 소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요즘 보면 WCP 같은 경우도 11월 되니까 고개를 확 들고요. 엔캠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고개를 11월부터 들죠. 소재주들. 그래서 소재 중심으로 접근하시면 2차 전지는 적절하겠습니다. 이 정도 머릿속에 담아주시고 시장을 보신다면 여러분들 연말 연초 정시를 웬만한 펀드 매니저보다 헐났다 이렇게 자신하셔도 되겠습니다. 펀드 매니저를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 대표는 항상 여러분께 너무 빨리 말씀드리는 게 다르기는 한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네, 하시면 연말 연초 장세 전략이 짜지겠습니다. 그래서 예년 같았으면 배당부 마지막 날 올해로 치면 12월 26일 날 주식을 팔고 주식을 대체로 비운 다음에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하는 게 맞는데 올해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는 좀 반도체, 자동차 그 중에 좀 대형주 위주로 보유하고 새해를 맞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은 게 결론인데 앞으로 이번 주 저와 함께 보시면서 과연 외국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8시 59분 40초네요. 20초 있다가 개장할게 시작하겠습니다.